이 그래프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글이나 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해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필기 하나 더하는 것처럼 그래프에도 그런 포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혹시 새해의 다짐으로 재테크와 경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그래프 보기 팁을 소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할 때 한국은행 사이트를 참고하라. 그런데 한국은행 사이트가 내용이 너무 알찬 게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 관련한 데이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데이터는 아마도 금리일 것입니다. 시기마다 변하는 돈의 가치를 표현하는데요. 그냥 숫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프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저는 이 금리 데이터를 직접 AI를 통해 그래프로 바꿔서 소개할 겁니다. 제미나이를 이용하면 계단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R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물론 이 작업에서도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날짜 유형이 달라지면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들어진 코드는 구글의 콜앱에 옮겨서 바로 작업하고요. 보시기 편하게 화면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프에 적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그려줘 라는 프롬프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식으로, 특히 지금 과정에서는 제일 최근의 금리를 강조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해 보는 거죠. 꾸미는 용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용도로요. 그리고 원하는 기간만 살려서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글이나 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래프를 이해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목과 부제부터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제목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라는 기간이 세워져 있고 이 기간이 가로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제 관련해서 주로 보는 기간이 코비드19가 시작된 기간 2020년하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시기인 2008년이거든요. 금리는 경제 상황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은 금리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금리에다가 사회 상황이나 물가 같은 변수들이 추가돼서 경제를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추가한 팬데믹 종료 시점에서 보면 이 이후와 이전의 금리가 나뉘어서 보이게 되죠. 이전에 계속 오르는 분위기였다가 그 이후엔 내려가는 겁니다. 거시적 경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큰 의미의 경제 상황을 가지고 현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점점 내려갈 거다, 혹은 점점 올라갈 거다 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 콘텐츠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필요한 지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물가 지수를 보고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원본 사이트에 그래프가 있긴 한데 컨트롤이 쉽진 않고, 마찬가지로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내게 맞는 시각화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엑셀 기준으로 연도와 월을 나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의 가로축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경제 유튜버 분들이 그래프의 가로축을 한 줄로만 나열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이것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매해마다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축을 나눠서 소개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더 편집이 필요하다면 우선 왜 편집이 필요할까요? 다른 범위를 가진 축값이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편집을 더 하지 않으면 어느 축에 어떤 그래프가 속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숫자들의 범위가 비슷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는 118까지 나와 있는 지표고 하나는 3%까지 나와 있는 퍼센트죠. 그렇다고 뭔가를 어렵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표 색상만 연결해서 바꿔주셔도 이해도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독자들이 그래프의 어떤 부분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로축 두 가지를 나눠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막대 그래프에만 데이터 레이블, 즉 숫자를 넣을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만 넣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디자인을 더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디자인을 뺄 수도 있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해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필기 하나 더하는 것처럼 그래프에도 그런 포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프 편집은 끝났고 이젠 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소비자 물가지수, 범례는 지표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네요. 다행히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래프에 좌측이다, 우측이다라는 축을 표시하는 범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우선 축으로 범위를 파악하기가 유리하고요. 그런데 이 편집에서 제가 실수한 게 가로축의 수치를 다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정렬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 꺾은 선 그래프는 보통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필요할 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고, 막대 그래프는 비교를 나타냅니다. 현재 물가지수는 2020년의 물가를 기준지수인 100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100에 비해 올라간 막대 그래프는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꺾은 선 그래프의 경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살짝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속도로 보시면 돼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높냐, 낮냐, 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지려면 축값 자체가 0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두 개 축 모두 0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현재 없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축은 조금 다른데요. 2020년 기준의 수치가 100이기 때문에 100 밑으로 떨어지는 막대 그래프가 있으면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즉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일단 그래프를 잘 볼 줄 아시면요,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경제라는 건 여러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다루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려보는 게 이해는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는 그래프를 잘 그리면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이라도 하나씩 뜯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AI가 더 생활 속에 녹아들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AI가 한 번에 만들어주는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면 원하는 퀄리티까지 높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AI에게도 함께 생각할 단계를 주세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경제 콘텐츠에서 그래프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그래프 가로축과 세로축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부분만 수정해도 독자들에게 눈이 아프다는 소리는 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